고양이에서 중성화 수술은 필수입니다. 좁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요, 우리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살기 위해서는, 또 고양이의 수명을 위해서는요, 또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와의 조화로운 동거를 위해서는요, 수술은 필수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모든 고양이가 받아야 하는 중성화 수술 전에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들과 수술 후에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수술 전에 해줘야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수술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은요, 길이를 택해 동물병원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길이는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요, 집에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휴일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는요 물도 밥도 먹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그릇과 밥그릇을 모두 치워둡니다. 넥 컬러는요, 수술하기 며칠 전부터 가끔 씌워서 미리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넥 컬러를 너무 싫어해서요, 물도 밥도 안 먹는다면요, 함노벽을 준비합니다. 넥 컬러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불편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넥 컬러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의 쿠션 재질의 부드러운 넥 컬러들은요, 보기에는 편해 보여도 유연한 고양이의 팔로 모두 휘어서 무력할 수가 있습니다. 넥 컬러보다는요, 고양이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지나치게 흥분을 잘하는 고양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불안감이 높은 고양이라면은요, 병원에서 검사나 처치가 힘든 이런 성격이라면은요, 미리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병원에 가기 약 2시간 전에 먹이고 데려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취 직전까지요, 고양이가 최대한 흥분을 안 하는 것이 마취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동장에는요, 평소 고양이가 사용하던 담요를 깔아 놓으시고요, 이동장 밖 역시 큰 타월로 밖을 보지 못하게 덮어서 조심히 이동시켜 줍니다. 혹 입원을 해야 하는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라면요, 평소 먹던 캔이나 사료를 가져가시고요, 가지고 간 담요나 타월을 입원실에 깔아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 집에 바로 왔다면은요, 마취 후 18시간 정도까지는요,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부진,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양이가 익숙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동거묘가 있다면은요, 접근을 못하게 해주시고 혼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토가 없다면은요, 사료와 물을 놔주시고요, 본인이 필요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역시 좋습니다. 마취 후 6시간 이상 경과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먹어도 좋습니다. 고양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요, 평소 좋아하는 잠자리를 더욱더 푹신하고 아늑하게 해줍니다. 당분간 점프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수술한 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점프하는 동작이 수술 부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식기나 물그릇 혹은 잠자리조차도 위치가 높은 곳이라면요, 점프를 안 할 수 있도록 낮게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도요, 베란다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했다면요,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자리와 가까운 곳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줍니다. 수술 부위에 모래가 엉겨붙지 않도록요, 화장실의 모래가 벤토나이트라면요, 두부나 펠렛 모래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익숙치 않아서 화장실 사용을 꺼린다면은요, 다시 벤토나이트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수술 부위를 체크하며 피가 나진 않는지, 진물이 흐르진 않는지, 핥아서 수술 부위가 벌어지진 않은지를 체크해줍니다. 만약 수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면은요, 지체 없이 병원에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엘리자베스 컬러는요, 병원에서 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것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임으로 잘라주시거나 임으로 풀려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식사 시간 같이요, 잠시라도 풀려야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계속 고양이를 관찰하여 잠시라도 고양이가 수술 부위를 그루밍하지 않도록 감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식사는요, 평상시 먹던 것만 급여합니다. 마취 후 24시간 정도는요, 위장 운동의 저하로 인해서 소화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 먹던 것 외에 수고했다, 아니면 힘들었지 이러면서 기름진 것을 함부로 주시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먹던 것 외에 어떤 것도 주셔서는 안 됩니다. 회복식은요, 여러분이 평소 주시던 사료가 최고의 회복식입니다. 수술 후 2시간 정도는요, 움직임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평소처럼 다니는 것은 괜찮으나 사냥놀이 같은 격한 놀이 활동은 자제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만들어준 약을요,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잘 급여해야 합니다. 약의 내용물은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입니다.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나 식간해 주시고요, 절대 빈속에 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을 먹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약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는요, 당분간 매일 병원에 데려가셔서 항생제 주사를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주 정도 지속되는 롱텀 항생제를 주사로 처치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컷 고양이의 경우는요, 수술 후 복부에 붕대를 감고 오게 됩니다. 붕대는 2-3일 뒤에 풀러주시면 되고요, 너무 오랜 시간 붕대를 하고 있으면은요, 피부가 쓸려서 습진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보인다면은요, 즉시 병원에 연락하고 데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구토가 있다거나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수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오거나 혹은 식욕이 없거나 식욕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숨어서 안 나오거나 등을 구부리고 잘 안 움직이거나
있거나 잇몸이 창백해져 있거나 소변을 24시간 이상, 대변을 48시간 이상 못 보고 있거나 우울해하고 무기력하며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면은요, 수술한 병원에 연락하시고 한번 데려가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고양이가 잘 지내며 건강한 상태라면은요, 암컷 고양이의 경우는 7에서 10일 뒤에 병원에 방문하시어 실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 고양이의 경우는요, 수술 시 봉합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체 접착제로 본딩을 하기 때문에 실밥을 제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고양이는요, 일주일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네컬러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불안하시면은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술 부의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시켜 준 후에 네컬러를 풀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자 고양이의 경우는 실밥을 제거했다 하더라도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네칼라를 유지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밥을 제거한 부위에는요, 봉합사의 흔적이 남고요, 거기를 그루밍하면은요, 염증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그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24에서 48시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네칼라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사실 외국과는 다르게 동물병원과 여러분의 거리가 사실은 매우 가깝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고 무조건 방문한다고 뭐 진료비가 과하게 청구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조금만 이상해도요, 데리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긴 하지만은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익숙하게 하는 수술에 들어갑니다. 편리하게 방문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주치의 선생님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차후 관리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